그것도 탄핵 사유에 들어간대. 직무정지 주제에 감히 공조직을 이용해갖고 기자들을 불러들인 거, 이거 탄핵 사유야. 로이슈에 나왔어. 이 로이슈가 뭐냐, 법관들 보는 언론이에요. 법관들 보는 언론에서 그거 위헌이다. 직무정지 위반이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나왔단 말이야. 좌우지간 이제 박근혜가 그 특검을 흔들고 이 헌재를 흔들겠다고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그 띨띨한 간담회를 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 특검에서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특검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 피의자의 주장에 흔들리면 되냐. 그 뉴스 좀 갖고 와봐봐. 특검이, 박근혜가 뭐라고 그러든 별로 신경 안 쓴다. 어차피 피의자는, 그 피의자의 말에 흔들리는 수사기관 봤냐.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 예, 피의자는 피의자일 뿐. 그러면서, 언제나 피의자는 무죄를 주장한다. 아니라 그러고. 근데 그런 거에 흔들리는 수사기관이 어딨냐. 그 얘기 좀 갖고 와봐요. 예. 그거 멋있더라고. 하여튼 그 특검이 이제, 이번에는 이제 최순실의 서울구치소를 압수수색했다. 야. 특검. 최순실 수감된 서울구치소 수용시설 압수수색. 내가 여기 있다 왔는데. 예. 박영수 특검이 비선실세 최순실 구속된 서울구치소 압수수색 중이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서울구치소 일부 수용시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집행하고 있다. 아유. 내가 뭐라 그랬어? 내가 박영수 특검 얼굴 봤을 때, 많은 사람이 박영수 욕할 때, 내가 이 사람 기운이 밝다. 이 사람 관상을 보니까, 이 사람 느낌이 좋다. 이거 박근혜, 이 마지막 지발등 찍는 도끼가 될 것 같다. 내가 그랬잖아. 이 특검 진짜 잘하고 있어요. 예, 진짜, 나는 이제까지 이런 특검 처음 봤어. 솔직히요. 내 평생 42년 동안 뉴스를 봐왔는데, 특검 중에 이렇게 속 시원한 특검 처음 봤다고. 그죠? 여러분도 그러지 않아요? 내 평생 특검 중에 이렇게 속 시원한 특검 처음 봤어. 대부분의 특검은 굉장히 정치적이었거든. 왜냐하면 특검이 실시되는 사안 자체가 정치적이기 때문에 대부분 아주 줄타기를 하면서 얼마나 속을 아주 그냥 진짜 지랄지랄을 했었어. 근데 지금 이 특검은 확실히 달라. 확실히 지금 굉장히 이 특검이 잘하고 있는데 박근혜가 참 안 됐어. 얘는 박근혜가 이제 황교안 친구라고 황교안하고 친했고 뭐 박한철하고도 친했다 이래가지고 박영수를 특검으로 찍은 거라며. 거기다 박지원이 또 박지원이 추천했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황교안이랑 뭐 박한철이랑 아니야 황교안이랑 또 누구지, 우병우 뭐 우병우랑 다 친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했잖아. 근데 그냥 내가 그랬잖아. 이 사람 이거 박근혜의 발등을 찍는 도끼가 될 것 같은데. 네, 박근혜 대통령의 수사 상황과 관련된 발언에 대해 특검은 특별히 언급할 만한 사안이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특검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의 간담회 발언은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사안이므로 현 단계에서는 특별히 언급할 만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박 대통령의 조사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일정 조율과 조사 방식 그리고 조사 시기 등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거 말고, 이 기사 말고 부재, 예, 그 부재로 그러니까 박영수 특검 사진 나오는 거야. 박영수 특검의 얼굴이 원래 아침에 본 기사였는데 사진으로 나오고 잠깐만요. 예.
지금 이제 로 이슈라는 게, 로 이슈라는 게 뭐냐면 이제 이게 그 법조인들 보는 신문이야. 근데 이제 거기서 기자 간담회 대통령 직무로 헌법 위반, 또 탄핵 사유. 장덕천 변호사가 국회에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 정지된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청와대 상춘제에서 예정이 없던 기자간담회를 가진 거에 대해 헌법 위반으로 또 다른 탄핵 사유 발생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장덕천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박근혜의 또 다른 탄핵 사유 발생이란 제목의 글에서 기자간담회도 대통령의 직무집행 행위로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장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한 내용도 문제지만 홍보수석을 통해 기자들을 모으고 기자간담회를 위해 예산을 쓰면서 오찬을 한 것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비서진을 통해 기자간담회를 준비한 행위와 기자간담회 모두 헌법에 위반되는 직무행위라고 말했다. 장덕천 변호사는 헌법 65조 3항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박근혜가 정지된 권한을 행사해 배성래 홍보수석을 지휘하여 기자들을 모았고 다른 비서관을 지휘해서 예산을 써가며 오찬을 준비하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언론보도 기사 내용 중 배성래 청와대 홍보수석이 오후 1시에 출입기자단과 떡국 오찬을 하겠다고 갑작스럽게 일정을 공지하며 이루어졌다는 점을 제시했다.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 때요, 기자가 노무현 대통령을 어디서 만났냐 하면 저 청와대 뒷산 산책할 때 기자가 따라붙었어. 그래서 그걸 촬영했다고. 그건 비서를 통해서 그 기자 간담회를 모은 게 아니라 기자가 취재하는 중에 나온 거였단 말이야. 그거랑 다른 거죠. 이거는 분명히 이 비서실에서 움직였고 비서실에서 조직적으로 공식적으로 움직인 거기 때문에 장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면 대통령의 직무행위, 즉 국정수행행위는 법령에 근거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지위에서 국정수행과 관련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예컨대 각종 단체 산업현장 방문행위, 준공식, 공식, 만찬 등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대통령이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에 출연하여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는 행위, 기자회견에 응하는 행위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2004년 5월 14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무효 결정을 내리면서 밝힌 것이다. 그래서 장덕천 변호사는 오늘 그런데 오늘, 그러니까 이제 1월 1일인가 봐. 박근혜의 기자간담회는 대리인을 통한 변명이 아니라 국가조직을 활용한 것으로 그 내용도 대통령의 지위에서 국정수행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것 또는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것으로 단순한 탄핵에 대한 대응 자원을 넘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헌법재판소는 헌법은 탄핵 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로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에는 명문의 헌법 규정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형성되어 확립된 불문 헌법도 포함된다. 법률이란 단시 형식적 의미의 법률 및 그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국제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등을 의미한다는 당시 결정을 거론했다. 장덕천 변호사는 그러면서 박근혜는 권한 행사가 정지됐음에도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바 있는 대통령의 직무행위를 한 것으로 이 기자회견은 기존의 것들과는 다른 탄핵 사유에 해당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끝으로 새해 첫날부터 이런 글 쓰려고 변호사가 된다 자괴감이 들고 라고 박근혜 대국민 담화 발언에 빗대어 힐난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비판했다. 그래요. 예. 일단 그 또 권영철 기자의 그 Y뉴스. 내가 오늘 이거 들어야 되는데 앞에 쓸데없는 사람이 인터뷰하는 바람에 라디오를 꺼가지고 못 들었잖아. 광고가 나올 것 같은데. 오늘 Y뉴스. 오늘 Y뉴스 주제가 바로 이 박근혜 대통령에 관한 거예요. 네, 탄핵 심판과 관련된 얘기인데 오늘 헌법재판소가 공개 변론, 1차 공개 변론을 하잖아요. 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직무 정지된 상태인데도 새벽두부터 출입기자단 신년 간담회를 열고 또 앞으로도 수시로 공개적인 대국민 메시지를 내보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아니 저도 근데 궁금한 게 네. 대통령 직무정지당하기 전에 탄핵 의결되기 전에 그렇게 좀 소통하라, 기자들 얘기하라, 질문 좀 받아라 할 때는 아무 말 안 하시더니 왜 직무정지되고 나니까 이렇게 나서시는 거예요? 직무 정지가 되고 나니까. 아, 직무정지가 됐으니까? 취임 한 4년 동안에 상춘제를 한 번도 이용을 안 했는데 네. 직무 정지되고 나니까 기자들을 거기로 불러서 1월 1일 날. 그게 외부 인사들 불러서 행사하는 곳이잖아요. 아니 왜 하라고 할 땐 안 하고 뒤늦게 그것도 이럽니까? 문제야. 공간이었지. 오늘 주제가 그거예요? 그렇죠. 직무 그거예요. 정지되면 그래서 그런 박근혜 공간을 사용할 수 대통령은 왜 없어. 직무 정지를 무시하나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지금 대통령으로서 직무는 완전 정지된 거죠. 그렇습니다. 김현정 앵커는 지금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누군지는 알고 있죠. 황교안 총리죠. 네, 황교안 그러니까 직무대행. 국민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박근혜 대통령은 신분상은 대통령이 맞습니다. 그런데 직무상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렇죠. 대통령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신분 대통령입니다. 예,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권한 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넘어갔죠. 헌법학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은 신분은 대통령이 맞지만 직무상으로는 대통령이 아니다. 예. 헌법 65조 3항의 그러니까 규정에 따라서 대통령의 모든 대통령으로서의 재산을 만지면 안 모든 되는 권한이 거야. 정지됐다. 예산도 이 만지면 그럼 안 되고. 대통령으로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예. 자연인 박근혜로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처럼 등산은 할 수 자연인. 있지. 헌법학자인 고려대 법학전문대원 김선택 교수는 예. 신분은 대통령이지만 예. 직책으로서는 대통령이 아니다. 아하. 사적 행위 외에는 할 수가 없다. 대통령이니까 신분은 보장되고 급여를 받고 차량을 이용하고 관저에서 생활을 할 수 있지만은 예, 예. 청와대 공적인 시설을 이용하거나 청와대 참모들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중요한 게 김 교수는 공무원들은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거부해야 한다. 박 대통령의 지시는 위법하기 때문에 그걸 예. 따르는 공무원도 위법한 행위가 된다는 거죠. 그럼 이게 애매하네요. 그냥 자연인 박근혜라는 사람이 기자들 모이세요. 저 내가 할 말 있습니다라고 한 건데 중간에 공무원들이 그걸 전달을 한 것, 기자들이 모인 게 다 자발적으로 그냥 자연인 박근혜라는 사람이 불렀을 뿐인데 자발적으로 움직인 거다 하면 법적으로 괜찮은 거고 그러니까 그게 이게- 아닌 거다 하면 법적으로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한 사람들끼리 한다거나 예.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등산을 했는데 비보도를 전제를 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번에는 의도적인 보도를 노리고 한 거잖아요. 그리고 전달도 청와대 공식 라인 배성리 홍보수석이 전달을 하고 공식 라인. 또 가보면 이 기자 간담회 자리에 비서실장 수석들 배석했잖아요. 그러네요. 기자들이 병풍처럼 치고 있고. 그리고 그 공무원들이 일하는 시간이었고 1월 1일이니까 일하는 시간은 아니죠. 일하는 휴일이죠. 시간 아닌 게 되네요. 예, 진짜 예. 1월 1일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들은 대통령 권한 대행을 보좌해야지 대통령을 보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좀 애매한 선상에서 이루어진 기자 간담회인데 이걸 또 열겠다는 거죠, 앞으로도.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기자 간담회를 하겠다 이렇게 밝힌 건 아닌데 예. 그런 뉘앙스의 에드벌룬을 띄운 건 사실입니다. 연합뉴스가 어제 오후에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빌어서 보도했는데 예. 청와대는 계속 연합뉴스를 통해서 많이 흘리고 다른 언론들이 따라가고 그러면서 그게 사실화되는 게 많았거든요. 예, 예. 앞으로 소통의 자리를 더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랄하네. 그래요. 이제 네. 흘린 겁니다. 연합뉴스를 통해서 흘린 거예요. 네. 앞으로도 열겠다. 지금 저는 제가 누구 이제 맘대로 애매하다고 소통이야. 말씀드렸는데 이거 법학자들 통해서 취재를 다 해보셨을 예. 텐데 합법적으로 애매한 소통하라고 겁니까? 아니면 안 되는 뗐어야지. 겁니까? 정확히?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까? 예. 사적으로 그러니까 1월 1일 새해니까 동생 박지만 씨나 그 가족들을 불러서 밥을 먹는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수석들과 아침을 먹을 수는 있는데 예. 먹다 보면은 공적인 얘기가 오갈 수 있잖아요. 오갈 수 있죠. 그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수석들은 지금 박근혜 참모가 아니라 황교안 권한 대행의 참모 노릇을 해야 되는 건데 예. 계속 박근혜 대통령을 보필하고 있는 것은 위법이라는 게 보필 지시 받고 예. 움직이면 다 불법이다. 네. 위법이다. 그러면 이거를 왜 이러는 건가? 이게 지금 직무정지된 걸 분명히 박근혜 대통령 알고 있고 참모들도 네. 알고 있는데 왜 이걸 무시하고 기자간담회를 또 열겠다는 건가? 오늘의 Y죠. 왜입니까? 첫 번째는 자신이 직무정지했다는 사실 자체를 잘 모르는 것 같다 이런 분석입니다. 진짜로요? 그럴 가능성이 그러니까 커? 박 대통령이 새해 첫날이 그냥 무식하기 때문에. 참모들하고 떡국 조찬을 했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모들 자기 참모는 아닌 거예요. 이제는 지금은 그렇죠. 권한 대행의 참모인데 예. 대통령 개인의 참모가 아닙니다. 그냥 왜 주름이 그리고 없다고. 점심시간에 느닷없이 기자들을 부른 거예요. 예. 그것도 홍보수석을 통해서 불러서 기자들이 몰려갔거든요. 그렇죠. 이게
김선택 교수는 공직이 뭔지를 잘 모르는 행동이다. 공사 구분을 못하는 거다. 예, 공사 구분을 전혀 하지 못한 굉장히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직무정지된 박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국가 원수 및 행정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예. 행사할 수 없는데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지금 뭐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다 이 말씀. 뭐 그런 분석이 있고 두 번째는요. 탄핵 심판의 시기를 최대한 늦춰서 특검 수사의 예봉을 피해 부르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특검 수사가 70일이죠. 예. 그거 물론 뭐 이 30일 연장이 가능하지만은 그렇죠. 탄핵 심판이 지금 1월 말 아니면은 2월 초순에는 끝날 것이라는 이 전망들이 많습니다. 우세합니다. 예. 그런데 탄핵 소추안 인용으로 파면이 되면은 예. 박 대통령은 자연인이 되죠. 그렇죠. 형사 소추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아하. 특검의 소환도 해야 되고 지금은 뭐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전망까지 나오잖아요. 맞아요. 서강대 임지봉 교수는 헌재의 파면 결정을 최대한 미뤄보자는 의도인 것 같다. 파면이 안 돼야 이름뿐인 대통령직이라도 유지를 하면서 수사의 예봉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봤어요. 두 번째 분석. 세 번째는 뭡니까? 탄핵 소추안 기각을 꿈꾸거나 획책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검 수사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탄핵 소추안 자체를 그렇죠. 기각시켜버리. 이게 어떻게 연결이 돼요, 그게? 탄핵 심판의 시계를 늦추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월 31일 박한철 헌재수장 퇴임하죠. 퇴임하죠.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 임기 끝나죠. 2명 나갑니다. 그러면 7명이 남잖아요. 7명 됩니다. 7명에서 6명이 찬성해야 되는데 예. 재판관 9명 중에 소장을 제외하고도 대통령 몫의 재판관이 2명입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2명 예. 있어요. 남아 있어요. 그 2명이 탄핵 소추안에 반대하거나 지난번 그런 전 헌법재판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1명이라 7명 중에 1명이라도 평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탄핵 소추안은 성립할 수 없다 그랬죠. 심리조차 안 된다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예. 그러니까 임지봉 교수는 탄핵 기각은 어렵겠지만 내심 기각을 바라고 있을지도 모른다. 박한철 소장과 이정미 재판관 나갈 때까지도 결정을 못하도록 미루면은 7명만 남고. 근데 이런 기자간담회를 하는 게 어떻게 그게 미뤄지는 거랑 연결이 돼요? 여론전을 그때까지 계속 한다는 겁니까?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결집시키고. 여론전하고 지금 박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하는 의도는 사실은 나는 오늘 있는 헌재 변론에 안 나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가지 않는데 대신에 내 입장은 전달하겠다. 그러니까 나는 무죄다는 것을 지지층에 알려서 결집을 촉구하고 집회를 열게 하고 시간을 벌어보겠다. 그렇군요.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다른 공범이나 피의자들에게 가이드라인도 제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인 거죠. 결국은 네. 가이드라인 제시한다.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기자간담회 하면서 자꾸 가이드라인 주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너도 살 수 있다. 그렇죠. 이걸 공범들에게 알리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결국 국민 무시. 네. 참, 국민 무시. 예. 그러니까 지금도 청취자 문자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만 아직도 직언하는 참모가 없고 주변에는 간신만 있는 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신대요. 이분이 누구신가요? 청취자 이하경님. 제대로 쓴소리 좀 해달라. 헌법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옆에서 조언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다. 못하는 거 아니냐.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다. 착각 속에서 좀 깨어나셨으면 좋겠는데. 권영철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나는 이런 행동이 난 김기춘 때문이라고 봐. 김기춘하고 이 김기춘 정윤회, 우병우 같은 애들이 아직 옆에 남아있기 때문에 김기춘이 누구야? 유신헌법을 초안 작성했던 애야. 그 법을 공부했다는 애가 그 헌법을 무력화시키는 그 긴급조치를 가능하게 했던 게 그게 유신헌법이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김기춘이는 헌법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인 거지. 국민의 어떤 기본권,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것을 정해놓은 게 헌법이다. 그러니까 헌법은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 그리고 모든 국민이 지켜야 될 최소한의 가치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가치라는 얘기는 뭐냐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그런 헌법을 개무시하는 유신헌법 초안을 작성했던 수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박근혜가 직무정리가 됐다는 그런 개념도 모르고 그러니까는 이 김기춘이 내가 볼 땐 법을 모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지들의 멋대로 그러니까 이게 왕정 시대에는 그러니까 서양의 왕정에는 법이 없었어. 왕의 말이 곧 법이었던 그런 시절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입헌 군주제가 되면서 왕이 있으나 지배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왕의 말이 법이 아니게 된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우리 동양에서는 원래 법치 국가였단 말이에요. 아시아는 다 법치였어. 법에 따라 지배해야 돼. 그래서 만약에 왕이 법을 어기면 그걸로 비난의 대상이 되고 폐위의 원인이 되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이 김기춘이라는 자가 그 유신헌법을 고안했던 그 마인드를 보면 얘는 박정희의 말이 곧 법이다. 그게 긴급조치 아니야. 박정희가 이래서 얘는 그 헌법을 무시할 거야. 그게 곧 법이었던 게 김기춘의 마인드잖아. 그러니까 지금 김기춘은 뭐 대통령 직무 정지라는 개념도 없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국민이 일하고 있는 수요일에 박근혜의 사생활이니까 몰라도 된다는 둥 개소리하고,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 필요 없다. 박근혜가 그 얘기를 했어 이번에. 대통령이 어디에서 뭐 한다 이런 걸 다 알 필요가 없다. 말할 필요가 없다. 그게 김기춘의 주장이었어. 그 14년에 김기춘이 국회에 나와서 했던 말이야.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알 필요 없다. 그러니까 박근혜의 말이 김기춘의 마인드라는 거야. 내가 볼 땐. 이번에 이 박근혜 간담회는 나는 그 김기춘의 아이디어였다고 봐요. 그러니까 김기춘이 볼 때 직무 정지라는 거에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이제 특검이나 검찰한테 박근혜의 뜻을 그냥 전하는 것만 생각한 것 같아. 헌법도 무시하고 직무 정지라는 개념도 없고 그냥 이제 그 둘이서 무식한 할머니 할아버지가 모여 앉아가지고 박근혜랑 기춘이랑 모여 앉아가지고 이제 무식한 것들이 둘이서 야 그냥 한번 해보자 뭐 이런 것 같아. 이 우병우는 돈만 세면서 뭐 그러든가 말든가 뭐 이러고 있었겠지.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주변에 법을 아는 것들이 없는 거야. 헌법이나 법을 아는 것들이 없이 모여 앉아가지고 지들의 돈과 지들의 권한을 위해서 지금 아주 미친 짓을 창궐을 하고 있는 중이야. 미친 짓이 창궐하고 있는. 용서가 안 돼. 예. 자, 그래서 이 박근혜가 지난 1월 1일 날 했던 기자 간담회는 위헌이다. 헌법을 위배한 거고 또 다른 탄핵 사유가 된다라는 게 하나. 그 다음에 그 박근혜의 그러니까 박지만의 수행비서가 심근경색증으로 이제 사망을 했는데 1월 1일 날 그 가족들이 뭔가 그 죽음이 이상하다. 그래서 철저히 사인 진상 규명해달라. 그래서 부검을 요청했어. 그래서 이제 부검 결과 심근경색이다. 라고 이제 나왔는데, 그러니까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정지, 그러니까 심장이 멎었다. 근데 이 가족들이 뭔가 이상하다는 거야. 이 사람이 원래 심장병이 있었으면 그게 이상하다는 얘기가 안 나온다고. 근데 이제 그 가족들이 뭔가 의혹을 제기했던 거 아니야? 이제 근데 그 사건이 이제 30일 날 그 박지만의 동생이 죽고, 박지만의 그 수행비서가 죽고, 그 뉴스가 1월 1일 날 아침에 떴는데, 바로 박근혜가 골 때리는 간담회, 또라이 간담회를 하고, 그 박지만 그 수행비서 사망이 이제 덮였어? 근데 그 죽은 그 비서가, 소위 이제 오촌 살인사건에 대한 취재원이었다. 그러니까 그 박지만의 송사를 담당한 사람이라서, 그것이 알고 싶다 팀이 계속 만나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심정지를 죽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실 오촌 살인 사건도 굉장히 이상한 사건인데 그 사건을 취재하는 도중에 이 언론에서 접촉했던 사람이 또 심정지를 죽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자꾸만 이상한 일들이 그쪽에선 벌어지고 있고 근데 박근혜가 더 또라이 짓을 해가지고 그 이상한 죽음을 미스테리한 죽음을 덮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박근혜가 그 또라이 간담회를 한 게 위헌이라는 게 막 어저께 언론에 나올 때쯤 돼가지고 정유라가 잡히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정유라가 잡히는 과정이 JTBC에서 그 잠복하다가 경찰에다가 신고를 해가지고 잡혔고 근데 내가 어제 그랬잖아. 정유라 도망가면 너네 외교부 뒤질 줄 알아라고 막 그랬더니 이것들이 그 덴마크에다가 4주를 잡아놓겠다고. 근데 이제 지금 보니까 덴마크에서 일단 얘를 원래는 이제 오늘 새벽 4시에 풀어줘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 이제 외교부에서 풀어주지 마라 그 얘기를 해가지고 구금 기간을 30일까지로 늦췄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 달 동안 구금할 수 있도록 늦췄다는 거 아니야? 한 달로?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 법적인 조치가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이 그러니까는 지금 계속 언론에 나오는 게 조기 송환이 어렵다는 얘기가 자꾸 나와. YTN이나 연합뉴스를 통해서 계속 뿌리는 게 뭐냐면 정유라를 조기 송환하는 게 어렵다. 어려울 이유가 없어요. 어려울 이유가 없어. 범죄인 인도 요청해갖고 잡아오면 되는 거야. 근데 왜 자꾸만 그 정유라 조기 송환이 어렵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냐고. 거기다 지금 정유라가 아주 골 때리는 짓을 했어. 자기를 구속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자기를 구속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자기랑 애랑 같이 있게 해주면 국내로 입국하겠다. 야, 그러니까 범죄자가 검찰한테 나를 안 잡겠다고 얘기하면 가져오지 이런 거야. 나를 잡지 않겠다고 얘기하면 가져오지. 대한민국 검찰과 대한민국 특검을 홍어조수로 안다는 거죠. 예. 장난하고 있는 거지, 지금. 예. 그러니까 그 특검에서, 거절했어. 뭔 소리냐고. 그럼 특검에서 그냥 거절만 하고 끝나면 안 되고, 얘를 데려와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외교부가 안 도와주는 거야. 지금 황교안이랑 외교부가 그 정유라 송환을 방해하고 있는 거야. 그 정유라 신병까지 언론이 잡아줬는데 걔를 국내로 송환하는 건 황교안 내각에서 데려오는 거거든. 근데 이제 지금 이 황교안 권한대행과 그 외교부 라인이 지금 최대한 핑계를 대고 못 들어오게 하는 거야. 왜냐면 얘가 들어오면 최순실이가 부담을 느껴서 다 부를 수가 있고, 그러면 박근혜하고 박근혜한테 자기가 얘기해가지고 삼성에서 지원 받아냈다. 뭐 자기가 인정하고 자기가 모든 죄를 덮어 쓰겠다.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박근혜도 뇌물죄로 감옥을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를 위해서 황교안이는 어떻게든지 정유라를 못 들어오게 지금 막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시간을 최대한 지금 번 거죠. 최대한 정유라가 들어오는 시간을 번 이유는 뭐냐? 특검의 조사를 그만큼 조사할 시간을 방해하는 거야. 왜냐하면 이제 특검이 3월 30일 날 활동이 종료되기 때문에 정유라가 최대한 늦게 들어오게끔 지금 손을 쓰고 있는 거지. 황교안 목을 따야 돼. 황교안 목을 따야 되고 이 외교부 놈들도 전부 다 목을 따야 돼. 이렇게 나라꼴이 이 모양이 됐는데 그 범죄자 하나를 못 데리고 들어오는 외교부와 권한대행이면 목을 따야지. 국민 세금을 받으면서 지금 뭐하고 자빠진 거야? 이 썩을 놈들이. 이건 탄핵해야 돼. 이거 빨리 손 써가지고 정유라를 이번 주 안에 못 데리고 들어오면 이거 황교안 목을 따야 돼. 황교안이랑 이 외교부 장관 목을 따야 돼. 예. 아주 그냥 이 외교부의 매국노 새끼들 아주 그냥 뿌리를 뽑아야 돼. 미국과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 국익을 팔아먹은 이 매국노 새끼들, 이것들 아주 그냥 외교부에서 뿌리를 뽑아가지고 싹 잘라내고 새로 외무고시 봐가지고 새로 그 외교관들 뽑아야 돼. 정말로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진짜 외교관들 뽑아야 된다고. 이 외교부의 똥돼지 새끼들 그냥 싹 다 퍼내고. 예. 자, 지금 오늘 이제 특검 1차 심리가 오늘 헌재에서 1차 심리가 있었는데 박근혜가 출석을 거부해가지고 박근혜가 출석을 거부해서 10분 만에 끝나버렸어. 대리인들만 오고 이제 박근혜는 안 왔단 말이야. 자, 예를 들어 재판을 하는데 피해자가 안 왔어. 그러면 재판부에서 어떻게 하느냐? 한 번은 기회를 줘. 근데 두 번째 안 오잖아. 그러면 괘씸죄로 중형을 때려버려. 재판이 열렸는데 내가 감옥 가봐서 알아. 내가 처음에 법정 구속돼가지고 성동구치소에 갔을 때 거기 너무나 참하게 생긴 아줌마가 들어와 있는 거야. 왜 들어왔냐? 그랬더니 이제 무슨 옛날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문제로 다 법적 절차를 밟아서 아무 문제 없는 걸로 처리가 끝났다는 거야. 1년 반 전에. 근데 갑자기 그쪽에서 뭔가 또 문제 제기를 했대.
그래서 재판이 열렸는데 이 사람이 일을 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재판을 안 갔다는 거야. 재판에 한 번 안 가고 두 번을 안 갔더니 두 번째 재판이 있는 날 구속이 됐다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 한 달 동안 구치소에 있다가 재판을 받으러 가야 된다는 거야. 한 번은 봐줘도 두 번 안 나오면 그냥 구속하는 거야. 그러니까 헌재가 오늘 그 박근혜가 안 나와가지고 심리를 일찍 끝냈다면 내일 박근혜 안 나오면 그냥 탄핵해버려. 어? 아니 지가 피의자인데 지가 피고인데 형사법정으로 치면 피고야. 어디서 지가 재판에 안 나오겠다는 얘기가 나와. 어? 내일도 안 5일날도 안 나오면 그냥 탄핵해버려. 쥐가 지를 위해서 변명하고 그럴 자세가 안 돼 있는데 뭐하러 그걸 기다려주고 들어주나? 감히 불출석하고 이런 지랄을 하면 얘는 그냥 탄핵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일반 법정에서 감히 피고가 판사가 오라는데 안 나갔어. 그럼 어떡할 거냐고. 그래도 이렇게 절절매고 재판을 미뤄야 되겠네요 이러면서 재판을 하염없이 미뤄주나? 그럼 대한민국의 피고들은 판사가 재판으로 불러도 그냥 계속 안 가고 버티면 되는 건가? 지네가 형사법을 근거로 해갖고 변론을 한다면 형사법처럼 처벌하면 될 거 아니야? 형사법정에서 피고가 지 멋대로 안 오면 바로 구속해. 직무정지된 주제에 직무정지가 뭔지도 모르고 자꾸 청와대 돌아다니면서 사고 치니까 그냥 아예 그냥 구속을 시켜. 그게 국민들 열 덜 받게 하는 거야. 그냥 탄핵소추를 그냥 구속시킨 상태에서 진행하라고. 아니 지금 형사재판을 근거로 해가지고 변론하고 있잖아. 그럼 형사재판에서 피고가 재판장에 안 왔어. 오기 싫다고 그것도. 지가 오기 싫다고 안 왔잖아. 그 구속을 해야지. 구속을 하기 싫으면 그냥 5일날 탄핵해버려. 아니 심리가 뭐야. 자기가 무죄를 주장하면서 와서 자기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심리잖아. 탄핵소추위원들은 얘가 검사의 역할을 하면서 얘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어요 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박근혜 지는 아니다 나는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다라고 자기를 해명하기 위해서 있는 게 탄핵 심리인데 지가 거기 안 나왔다는 얘기는 뭐야. 변명할 게 없다는 얘기 아니야. 탄핵소추위원들의 말이 맞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냥 탄핵해버려. 그냥 1월 5일에 쥐가 안 나오면 그냥 탄핵 인용해버려. 아니 자기가 나와갖고 스스로 변명을 해야 되는데 변명 안 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럼 인정한다는 거 아니야? 그 검찰이 그냥 부르는 대로 구형을 선고해버리고 그리고 그냥 가면 되는 거야. 그쵸? 이게 아주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알아. 원래 이게 지 아버지가 왕인 줄 알고 지도 공주인 줄 알다 보니까 아주 지랄이 창궐을 한 거야 아주. 예. 그리고 기자들 말이야. 그 박근혜가 기자 간담회 한다고 그 녹음도 하지 말고 녹화도 하지 말고 또 따라 들어갔다. 그러면 그런 언론사는 언론이 아니라고 봐. 그런데 따라 들어간 언론들은 나중에 정권 바꾸면 청와대 출입 기자단에서 제외해야 된다고 봐. 대한민국의 언론은 공기야. 공공의 기구라는 뜻이라고. 그러면 이 법과 정의를 지키고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할 의무를 가진 언론이 박근혜 꼬봉도 아니고 기자 간담회인데 녹화도 하지 말고 기록도 하지 말고 와서 그냥 덩다리로 서 있어라. 그걸 또 들어가서 간담회를 하면 그게 등신이지 기자냐? 그게 등신이지 기자야? 너네는 이제 기레기도 못 들어. 기레기 소리도 못 듣고 등내기 소리 들어야 돼. 등신 기레기. 그런데 또 가기만 해봐. 박근혜가 또 그런 거 불러가지고 그런 개소리 하는 데 가서 또 조용히 듣고 앉아 있어봐. 그럼 너네들 이제 등내기야 등내기 등신 기레기. 내가 너네들을 위해서 기레기란 말 하지 말고 언내기라고 해라.
기자들이 아무리 기사를 제대로 써도 언론사 데스크에서 잘라버리면 그러면 기자들은 하루아침에 등신된다. 그래서 내가 기레기란 말 쓰지 말고 언렉이라고, 언론이란 이름에 쓰레기라고 부르라 그랬잖아. 근데 이번 일은 분명히 기자들이 잘못한 거야. 기자 정신이라는 게 없고 한마디로 지금 기자들이 기자가 뭔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오래니까 우우 가고 밥 먹자니까 밥 먹고 오래니까 쭉 따라가갖고 그거 등신 덩다리하고 온 거 아니야. 어? 아니 기자가 등신 덩다리니? 우리 기자님들아, 앞으로 그런 짓 하면 안 돼. 앞으로 그런 짓 하면, 그날 그 간사, 그놈 누군지 걔부터 잘러. 언론사 그 청와대 기자단에 간사가 있다며. 근데 그 간사놈이, 그 간사 놈인지 년인지가 가서 뭐 녹음도 하지 말고 청와대가 원하는 대로 해주자. 그 새끼부터 잘러. 그 년놈부터 자르라고. 그리고 기자의 자존심, 국민의 주권을 행사하려는 진짜 기자 간사를 뽑아. 그래야지 너네가 나중에 대우받는 거야.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말기에 내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한테 진짜 화가 났던 장면이 그거야. 뭐였냐면 원래 이제 청와대에 기자실이라는 게 있었어. 기자 대기실. 그게 뭐냐면 이제 기자들이 평상시에 이제 브리핑룸이 아니라 그 무슨 넓은 방을 차지하고 막 그 소파들을 놓고 거기서 막 화투치고 놀고 기다리는 거야. 사건이 없을 때. 그러다가 이제 그 기사를 쓸 때 다 똑같은 기사를 내고 그랬단 말이야. 그게 이제 조중동이 그렇게 분위기를 만든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노무현이 뭘 했냐면 기자 대기실에 못질을 했어. 기자 대기실 없애버린 거야. 기자들도 나가라는데 안 나가니까 강제로 저기 무력으로 동원을 해갖고 기자들 전부 다 내쫓고 못질을 해서 못 들어가게 막아버렸어. 그리고 청와대에 그 브리핑룸을 만든 거야. 그러니까 원래 브리핑룸이 있었는데 그 브리핑룸이 되게 무시받았었던 거지. 근데 모든 일은 이제 앞으로 거기서 얘기하겠다 그랬어. 그때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몰라. 노무현이 언론 탄압했다고. 기자들을 강제로 끌어낸 노무현. 이래가지고 2007년 대선에 그 사건이 되게 악영향을 미쳤어요. 그게 10월인가 그랬어. 대선이 12월인데 바로 그 가을에 2007년 가을에 노무현이 그 기자들을 쓸어버리는 바람에 난리도 아니었어. 그 모든 욕을 야당이 다 먹어야 됐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그 노무현한테 되게 섭섭했던 거야. 노무현 대통령한테 그때 너무 섭섭했던 게 아니 지금 대선이 다가오고 있는데 기자들한테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기자들을 그렇게 다루면 그 새끼들이 얼마나 더 야당을 씹어대고 그러면 이 대선 총선 어떡하냐. 그러면서 내가 노무현을 되게 비판했어요. 그 2007년 가을의 일이야. 그때 선명히 기억이 나. 그때 이명박과 새누리당이 노무현을 얼마나 욕을 했는지 언론을 탄압한 독재자라고. 그러면서 난리도 아니었어. 그러면서 이명박이가 되면 마치 기자들 대기실을 부활시켜줄 것처럼. 어떻게 됐겠어? 당연히 안 시켜줬지. 이명박이가 대통령 된 다음엔 웃기는 게 뭔지 알아? 그 기자들이 노무현한테는 개쌍욕을 하면서 그렇게 저항하더니 노무현이 이명박이가 기자 대기실 안 만든다니까 네 그러는 거야. 이런 등신 덩다리 새끼들. 등신 덩다리 새끼들이었어 그때. 그때 내가 그 기자들에 대해서 내가 아주 치를 떨었다고 내가. 예. 그리고 지금까지. 그러더니만 점점 노무현 때보다 후퇴한 이명박 때보다 지금은 완전히 등신 덩다리 아주 그냥 교과서처럼 행하고 있잖아. 박근혜가 와라 밥 먹어라 그럼 우 따라가서 밥 먹다가 야 모여라 그럼 우 따라가갖고 녹음하지 마라 그럼 녹음도 안 하고 그걸 받아 적고 앉아있고. 어휴. 그러니까 이게 기자 정신이라는 게 없는 거야. 이게 왜 그러냐. 지금 우리나라의 언론사에 들어간 애들이 누구냐 하면 공부 잘한 애들이 그 주요 언론사에 들어간 애들이 공부 잘한 애들이야. 공부만.
사회 참여나 이런 거 잘 안 하고 디립다 문제 잘 풀고 공부 잘한 애들이 그 언론고시 합격이 돼. 그래가지고 이제 기자가 되는 거야. 그런데 이 기자들이 기자를 왜 하는지도 모르는 거지. 기자의 역할도 잘 몰라. 그러니까 이 기자들이 저기 막 클릭수 올라가면 아무거나 그냥 갖다 써버리고 베껴서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그 요즘에는 기자인 척하는 기계가 있다며. 기사를 생산하는 기계가 있대. 컴퓨터가 기사를 쓴대. 거기 이름 빌려주고 있대. 그러니까 기자 정신이라는 게 없는 기자들. 그러니까 이 언론사라는 게 소위 성적으로 애들을 뽑다 보니까 기자가 뭐 하는지를 모르고 기자가 돼. 공부만 잘하고 모범생이야. 선생님들이 이리 가라 그러면 네, 저리 가라 네, 그런 거밖에 못한 애들이 기자가 돼가지고 그 권력에게 아주 모범적인 순종자가 되고 있는 거야. 그게 이게 문제야, 이게. 우리가 그래서 정말 이 기자들을 이 기자들의 정신을 바로잡아야 된다. 정말 우리나라의 기자들이요. 기자 정신이 뭔지를 생각해야 돼. 기자가 썩으면 그 민주주의는 썩은 거야. 기자가 죽으면 민주주의는 썩은 거야. 사회가 썩은 건 사회가 이제 망하는 거. 그러니까 어느 시대가 망하는 건 종교가 망하면 그 시대가 끝나는 거야. 망하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어느 사회가 부패하기 시작하는 건 교육이 썩으면, 교육자들이 썩으면 사회가 부패하기 시작하고, 그 망하는 건 종교가 부패하면 이제 망한단 말이야. 근데 이 민주주의 국가는 기자들이 죽으면 망하는 거야. 기자들이 기자 정신을 버리면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사회를 지키는 안전망이 언론인들이야. 그래서 우리 기자님들이 이 언론인이라는 게 무슨 역할을 하는가. 사회적 약자의 내가 안전망이다. 그들을 보호하는 마지막 방패막이가 나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기자들이 살아야 된다. 기자 정신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번에 박근혜 5만 방자한 그 또라이 기자 간담회 같은 걸 다시는 용납하지 마라. 그게 여러분들을 내가 기자라고 부르는 일이다. 우리 대한민국의 언론인 중에 기자 정신을 가진 기자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기자들의 기사가 사실은 이 포털 시스템 속에서 이 기계 돌리고 이 권력에 의해서 노출시키고 싶은 것만 노출하고 그러면서 정말 좋은 기자들의 기사들이 이 쓰레기 더미에 쌓여 있는 그게 가슴 아픈 거 맞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올바른 기사를 쓰잖아? 반드시 당신의 글을 알아보는, 당신의 기사에 정의를 느끼는 날이 와. 국민들이 당신을 진정한 이 땅의 언론인이라고 치켜 세워주는 그런 날이 온다니까? 손석희가 하루아침에 손석희 됐겠어? 우리 기자들이요. 우리나라의 이 기자들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지금 당장 인기가 올라가고 지금 당장 그러지 않더라도 줏대 있게 기사를 쓰라고. 정말 기자 정신에 입각해서 줏대 있게 기사를 계속 쓰다 보면 반드시 당신을 이 하늘이 알아보는 때가 와. 그러니까 용감하게 기사들을 좀 썼으면 좋겠고 다시는 이렇게 등신 덩다리짓 하지 말아라. 예. 자, 특검. 아니 이거 오늘 아침 얘기잖아. 예. 요 뒷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정유라가 너무나 뻔뻔스럽게 덴마크 법정에서 굉장히 잘난 척하면서 인터뷰했잖아. 하여튼 덴마크 법원이 정유라의 긴급 인도 구속을 결정했다. 이 말이 뭐냐면 범인이 도망갈까봐 잡아두는 그게 이제 이 외국은 인권에 대한 규정이 되게 까다롭기 때문에 이런 절차가 복잡하단 말이야. 그래갖고 이제 이 긴급인도 구속을 요청을 했는데 이게 받아들여질지가 몰랐어. 근데 이제 어떻게든지 이게 받아들여지긴 받아들여졌다.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 오늘 새벽 4시에 하마터 풀어줄 뻔한 걸 한 달 동안 더 덴마크 법원이 잡아두겠다. 그 안에 데려가라 이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송환 시기가 여전히 불확실이야. 왜?
왜 송환시기가 불확실하냐고. 이 죄목이 이화여대 학사 관련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이게 다면 좀 그렇잖아. 이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덴마크 당국이 정 씨에 대한 한국 정부의 긴급인도 구속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영수 특검팀의 이규철 대변인이 3일에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덴마크 법원으로부터 긴급인도 구속 결정을 받았다며 추후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를 거쳐 최대한 신속히 송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긴급인도 구속은 외국에서 붙잡힌 피의자를 국내로 송환하기 위해 현지 당국이 해당 피의자를 구금 상태로 유지해주는 국가 간의 사법 공조 절차 중 하나다. 그래서 이게 30일까지 안 풀어주겠다는 게 아니야. 30일 안에 데려가라는 거야. 30일 안에 데려가라. 그러니까 특검팀은 정 씨의 송환 절차와 관련해서 정 씨의 자진 귀국 의사 표명에 따른 송환이 있고 정식 그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를 통한 덴마크 현지 구금 기간 30일 내에 강제 송환이 있고 국내 여권 무효화 조치에 따른 강제 추방 등 최소 3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이제 여권은 그 뭐라 그러나 무효화하기로 조치를 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제 1월 10일인가에 무효화가 된다며. 근데 이 여권 무효화되면 이제 추방이 되겠죠? 덴마크에서. 그러면 이제 다른 나라 어디든지 못 들어가는 거야. 이게 그 여권이 없으면 다른 나라로 해외 도피가 안 되는 거야. 여권을 이제 위조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두 번째잖아. 정식 범죄인 인도 요청에 따라서 덴마크 현지 구금 기간 내에 강제 송환을 하는 건데 이 국내 송환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지가 미지수다. 왜? 만약 정 씨가 현지 법원의 긴급인도 구속 결정에 불복해 항고할 경우 최종 결정까지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이게 얼마나 길어지겠어. 한 달은 안 넘을 거 아니야. 또한 한국 정부의 여권 무효화 결정이 덴마크 당국이 정 씨를 강제 추방하는 근거가 될지도 아직 확실히 알 수 없는 상태다. 특검도 정치에 대한 소환 절차상 불확실성을 염두에 두고 다양한 방법을 모색 중인 상황이다. 이 대변인은 독일 비자를 받아 출국한 정 씨가 독일로 돌아갈 경우에 대해 묻는 질문에 독일 비자에 문제는 없는지, 비자를 무효화하는 조치가 가능한지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이 특검이 정유라를 송환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망설이냐? 내가 볼 때 죄목이 너무나 허접한 거야. 이게 지금 이화여대 특혜 부분인데 사실은 이게 이화여대는 입학이 취소됐잖아. 그러니까 그 죄목 자체가 너무나 허접한 거야. 근데 정유라에게 막 모든 게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특검이 지금 스텝이 꼬인 거 아닌가. 예. 예. 누가 애기한테 막말했어? 누가 애기한테 막말했어? 지금 누가 개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누구야? 누가 개소리 했어? 이게 뭐라 그랬는데 믿음 사랑으로가 뭐라 그랬어? 정유라 아들을 죽여 정유라에게 먹일 것이다? 미친 너 국정원이야? 미쳤구만 이거. 이런 이거 봐. 펜딱지를 달고 이름도 믿음 사랑으로야. 야 무슨 종교인인 척하면서 저 국정원이야 국정원 저거. 저거 잡아야 돼 저거. 이 펜딱지 달고 저런 말을 하면 우리 그래놓고 저거 캡처 떠가지고 우리 그 저기 망치부의 시청자들이 저렇다라고. 완전히 좌익교수급 아니야. 딱 국정원 수준이잖아 저거. 미친 사람 같아. 블랙이에요. 네. 네, 아주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랬잖아. 어제
정유라 이야기에 구멍이 하나 있다. 뭐냐면 그 정유라를 가지고 동정론을 준비할 수 있다. 예. 이게 그 모성애, 그러니까 그 최순실의 모성애를 공격하기 위해서 정유라를 잡아들여야 된다라고 막 유도하는 분위기가 있었어, 연말에. 근데 그러면서 정유라와 아기가 있는데 그 정유라가 아기를 들먹거리면서 동정론을 펼칠 수 있다. 내가 어제 분명히 그 얘기했잖아. 그죠? 저런 말이 소위 좀 전에 저 미친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해서 그런 동정론의 빌미를 만드는 거야. 뉴스 댓글에도 서서히 그거 잡히고 있었지. 댓글로 나오잖아. 정유라 애기 불쌍하다. 정유라가 뭐 그렇게 큰 죄를 졌냐 이러면서, 예. 그게 이제 동정론을 유포시키려는, 그런 놈들이 있다니까. 내가 그럴 것 같아갖고 내가 어저께 정유라 문제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정유라가 아니라, 박근혜의 이 또라이 간담회. 이게 위헌이라는 점에 집중하자. 그래서 이 탄핵 헌재와 특검에 집중하자라고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정유라의 공식 죄목이 애매해. 내가 맨 처음부터 그랬잖아. 뭐 최순실하고 차은택 얘기 쑥 들어갔잖아. 그죠? 차은택 얘기 쑥 들어갔잖아. 그때 언론에서 난리도 아니었잖아. 뭐 차은택이 대머리인데 무슨 대머리 치료제를 청와대에서 구입을 했네 어쨌네. 그런 얘기가 다 쑥 들어갔어. 그러니까는 그때 최순실에 대해서 나왔던 그 많은 언론의 이야기들이 내가 그랬잖아. 그거 무슨 죄로 처벌할 거냐고. 그때 최순실의 그 정유라가 최순실의 딸이 아니라는 둥 그런 개소리도 있었지. 그 다음에 최순실이 정유라를 안 낳았다는 둥, 정유라가 애를 낳았다는 둥, 그러면서 마치 뭔가 대단히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떠들었는데, 아니, 정유라가 애 낳은 게 불법이냐고. 뭔가 이 최순실 기사에는 그런 이상하게 물타기 하는 내용들이 들어와. 지금도 이게, 지난 연말에 갑자기 정유라를 채팅창에, 그러니까 어디서 진원지가 어디야? 정유라를 체포해야 된다. 그러니까 개윤현이가 병신년이가 하고 정윤현이 오는데 정윤현은 정유라를 체포해야 된다. 그러면서 정유라 체포에 집중이 막 됐어. 왜 그렇게 된 거야? 정유라 체포에다가 막 온 국민이 거기에 막 집중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그게 안민석 때문이야? 아니, 그 안민석이 막 정유라를 추적을 하고 곧 잡아올 수 있다고 그랬는데, 아니, 지금 신병을 잡고도 못 데려오고 있잖아. 아니, 죄목이 뭐냐고. 죄목이 2대, 특혜 의혹인데, 2대 입학이 취소돼 버렸어. 그러니까, 이 뭔가 좀, 이 방향이, 이 정유라를 가지고 최순실을 협박한다. 나는 그 발상 자체가 별로 인권적이지 않다고 생각해. 있는 팩트만 가지고 삼성을 박근혜가 더 중요한 얘기가 그거 아니야. 박근혜가 삼성을 협박해서 이재용을 협박해가지고 이재용한테 대노하면서 왜 최순실 안 넣어줬냐고 협박했다.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삼성에서 독일에 가서 최순실 도와줬다. 그런 객관적인 팩트를 가지고 박근혜 뇌물죄 입증에 집중하면 되는 거지. 그 최순실을 체포하는 것이 마치 모든 문제 해결인 것처럼. 지금 봐봐. 정유라 신병 확보했는데 못 데리고 와. 그럼 그걸로 시간만 벙 뜬 거 아니야. 뭐 하는 거냐고. 정유라를 잡아다가 어떤 팩트를 따질 거냐. 지금 정유라가 자기가 사인한 건 전부 다 엄마가 시키는 대로 했다. 아무것도 모른다. 엄마가 시킨 대로 했다. 그 얘기 계속 할 거 아니야. 예. 정유라가
왠지 다 불 것 같으면 누구 말대로 다 불어? 어? 정유라가 다 불 것 같아서 체포하면 되는 줄 알았어? 너 같으면 불겠니? 그럼 너 같으면 니네 딸한테 그거 다 얘기했겠어? 어? 정유라가 딱 봐도 아무 생각 없는데 걔네 엄마가 정유라한테 그걸 다 알려줬겠냐고. 그러니까 이 정유라만 잡으면 될 것 같아. 이거요. 왠지 14년에 우병우만 잡으면 다 될 것처럼. 아니 내가 그때 그랬잖아. 도대체 왜 이명박이 왜 민간인 여객선 30년으로 기한 연장했냐? 한국 성급은 잘못 고친 배를 왜 운항허가 했냐? 박근혜는 왜 선장의 안전점검 의무 규정을 없앴냐? 이런 문제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데 그때 모든 언론에서 유병헌만 잡으면 된다고 지랄 연병했는데 유병헌이 죽어서 뒤졌다. 그 뻥 뜬 거 아니야? 나는 이게 작년 연말부터 작년에 그러니까 그 탄핵 소추된 다음부터 정유라만 체포하면 정유라만 잡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그렇게 몰아간 사람들이 있어. 안민석과 몇 명. 아니 정유라를 지금 신병을 잡았는데 뭐 어떡할 건데? 뭔가 이상해 지금. 우리도 모르게 여기 또 정유라를 체포하면 다 되는 것처럼 막 그 채팅창에 글 썼던 사람들 심심한 반성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야. 예. 아니 지금 조대위만 잡으면 된다고 막 그러더니만 조대위 도로 나갔어 지금.